5개 토픽을 꽂았는데 이제 2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2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2위입니다. 2022년 부동산 세금 2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세제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취득부터 해서 양도까지, 즉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한 용어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시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 이거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규제한다.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지역을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은 가장 센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해야 될 지역.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조금 강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 지역 중에서는 제일 약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지역 중에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내가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청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세제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세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세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여부를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포진돼 있었죠. 근데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은 4곳입니다. 어디죠? 과천, 광명, 성남, 성남 중에서 분당구하고 수정구만, 그리고 하남, 이 4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은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즉 부동산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거든요. 취득세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종부세에서 1가지 정도, 양도소득세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 특히 이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세대를 갖고 이제 판정을 하겠죠. 1세대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중과가 되죠. 2번째 주택은 8%, 3번째 주택부터는 12%. 근데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3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3번째는 8%, 4번째부터는 12%.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취득세 자체가 차등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2번째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 2번째 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다. 몇 프로죠? 여기 있네요. 8%. 근데 이번에 이 지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내가 취득 시점에 이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됐다 라고 하면은 8%가 아니면 몇 프로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니까, 만약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5억이라고 가정해보면은 몇 프로죠? 1%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2번째 주택을 사면은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지역이 해제가 돼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6억 원 이하여서 1%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3,500만 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만큼 취득세에 굉장히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몇 프로죠? 아까 표 보면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8%입니다. 그럼 내가 취득하는데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 그러면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5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세죠. 5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6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센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 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지가 돼가지고 내가 해지된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8%가 적용되기 때문에 4천만 원, 즉 2천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측면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사면 그만큼 취득세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주는가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해지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아까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8%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합니다. 몇 프로죠? 8%. 근데 내가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려고 해요. 물론 이 주택을 처분하고 샀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첫 번째 주택이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되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새로 이사 갈 때를 사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게 대다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취득 1년제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즉 8% 세율을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기본 세율 적용해 줄게. 이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년,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8%가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신규 주택은 무조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취득하는 거를. 그러면 내가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얘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2년의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 적용될 게 몇 년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3년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된 이제 취득세 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토픽은 증여 취득세와 관련된 취득세율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유상으로, 즉 매매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증여로 취득한다. 그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죠. 근데 한쪽은 매매고 한쪽은 증여기 때문에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까 유상, 즉 매매로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1에서 3% 취득가액에 따른 기본 세율이 적용되든지 아니면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8%나 12%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내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두 가지예요. 3.5% 아니면 12%. 3.5%는 기본적인 세율이라고 해서 기본 세율, 12%는 얘보다 훨씬 세죠. 중과 세율. 우리가 유상 취득했을 때에도, 매매로 취득했을 때에도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느냐, 중과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원화돼서 적용되잖아요.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떨 때 12% 중과 세율이 적용될까요? 중과 세율이 적용되려면 딱 두 가지 요건이에요. 어떤 요건이죠? 내가 증여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12%가 아닌 몇 프로요? 3.5%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증여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주택이 2020년 12월 14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혀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2% 증여취득세를 낼 게 3.5% 거의 4배가 4배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에 증여 등기가 반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증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올해까지는 증여취득세율 3.5%나 12%를 적용할 때 그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 그러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가지고,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자체가 변동되는 건 아닌데, 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표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아버지가 다주택자여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자녀한테, 자녀가 무주택자이거든요, 주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때 자녀 입장에서 내야 되는 세금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증여세,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일단 증여세는 변론으로 하고 취득세 한번 볼게요.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 내년부터는 시가가 적용됩니다. 올해 증여했다고 가정하면은 주택 공시가격 4억 원에 대해서 12% 4,80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11월 14일 이후부터 비조정 대상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증여한 사람들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4억에 대해서 더 이상은 12%가 적용 안 되죠? 3.5%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1,400만 원, 4,800만 원을 내야 됐는데 1,400만 원으로 쫙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면은 증여 취득세율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증여로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 부담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올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게 취득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증여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예전부터 시가를 갖고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다는 세금 변화, 종부세 한번 볼까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 종부세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에서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부세 세율을 납부 세금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은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중과세율. 기본세율에 비해서 중과세율이 2배 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부담 상한율은 세율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150%,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택자인 경우에 내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내가 2주택자예요. 근데 그 두 주택이 하나라도 비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즉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 아니면 두 개 다 비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봐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두 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반이 줄거나 반을 더 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한번 볼까요?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1년 중 한 날을
딱 정해야 되죠. 그날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종부세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나라는 6월 1일을 딱 선정하고 있고, 그날 2022년도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는 A주택도 그렇고 B주택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어떻게 계산되죠? 두 개 주택 공시가격 합에다가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60% 곱하면 과세 표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율 한번 적용해 볼게요. 주택이 두 채 갖고 있는데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어떤 세율?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환율 몇 프로죠?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71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근데 2022년 11월 14일 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이 쭉 그동안 앞으로도 간다라고 하면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는 한 채는 조정, 한 채는 비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이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과표도 동일하겠죠? 뭐가 달라지죠? 세율이 달라지죠. 주택은 두 채인데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기 때문에 세율이 기본세율,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됩니다. 그럼 종부세가 얼마나 부담이 되죠? 320만 원이에요. 주택을 똑같은 공시가격에 대해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게 달라져서 그렇죠? 세율 및 세부담 상환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세율하고 세부담 상환율은 주택이 두 채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이제 중과가 돼가지고 세부담이 많이 내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반 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세금 변화가 있습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겠죠.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12억 원을 초과됐을 때는 초과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그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보유, 2년 이상 보유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는 특정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어떤 주택이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해야 되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이 2022년 11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지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없고 마지막 최종 1주택이다. 그러면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결론,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설령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보유만 해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뜻밖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는 전국의 중소도시하고 거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양권 계약 체결할 때 내가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할 때 거주 요건이 적용되겠지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거예요. 분양 계약을. 근데 그 분양 계약으로 체결한 주택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완공됐겠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잔금을 빨리 낸 분들도 있고 늦게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2년 9월 26일 또는 2022년 11월 14일 날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잔금을 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취득일 현재, 즉 잔금 지급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거고, 내가 조금 잔금 지급을 늦췄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일, 즉 잔금 지급일 현재는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됐네요. 예전에 내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때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분양 계약 체결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취득 시기인 잔금 지급일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나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희비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양도세의 이제 세 가지 변화 중에서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그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양도연재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똑같이 내가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그럼 분명 종전주택 처분일 현재는 주택이 두 채예요. 원칙적으로 두 채면은 비과세를 못 받죠.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바로 처분하려고 했는데 양도연재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못 받으면은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연재 두 채이지만 비과세 혜택 주겠다라는 특례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에 어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그렇고 신규주택도 그렇고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 시력은 뭐냐면 몇 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 신규주택도 조정에 있다고 하면은 몇 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2년입니다. 근데 내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신규주택일 현재 종전주택은 조정, 신규주택은 비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처분해야 될 기간이 주택 소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3년, 1년이 더 이렇게 연장된다는 얘기겠죠. 거꾸로 생각해도 되겠죠.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런 경우에도 3년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제 혜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마지막 양도소득세 세 번째 어떤 세제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중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가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어떤 주택을 팔더라도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근데 2023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가 이제 끝납니다. 끝난다고 하면은 바로 원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죠?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2년 11월 10일, 14일 이후에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5월 9일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뽑은 2022년도 부동산 세제 변화 중에서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세금 변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